검색 점유율 1위 포털 사이트부터 꿈의 복지를 갖춘 신의 직장, 그리고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게임 회사까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이름, IT 기업. 빠른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가진 IT 기업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IT 기업편, 그 첫 번째 전설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뒤에도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면서 이제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추워요. 오늘 그쵸. 아침 온도가 영하 2도여갖고 제가 기침이 아직 안 났잖아요. 네. 안 났는데 계속해서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가을이 왔고 이렇게 좀 뭔가 좀 물들어가면서 한 해가 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굉장히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정말 춥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저희 같은 뭐 일하신 목 관련된 분들, 그러니까 소리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목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이나 머리 보호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는 게 뇌졸중 같은 어떤 순환계 네, 질환 예방에 맞아요.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예. 네, 그리고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귀도 참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를 차갑게 하면 또 감기 같은 온갖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살짝 어떻게 보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예. 있지만 그래도 귀마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슬람 국가 있잖아요. 네. IS가 쓰고 다니는 그 두건 같은 거, 그런 거 끼고 다니면 뭐 눈과 귀 뭐 다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재미없었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마음도 참 추울 거예요. 저희가 어제도 뭐 짚어왔지만 네. 지금 좀 뭐 떨어져서 또 낙심하고 있을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또 특집을 준비했죠. 네. 11월 잡정보센터 취업 준비생들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든든하게 만들어드릴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름하여 가을의 전설인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2017년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잡정보센터 특집 가을의 전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함께 네. 만나보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저희가 뭐 한참 더웠을 때 여름날에 기정한 게 이제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뭐 이분과 몇 달을 하다 보니까 또 가을이 됐네요. 또 가을의 전설을 또 이분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멘토이자 합격 전도사, 그리고 수많은 명 베스트셀러의 저자시죠. 그렇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때요? 저 소개가 좋았나요? 가을이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예. 차분하게 방송을 좀 제가 진행하려고 그런 말 하면 합니다. 기침이 나오잖아요, 제가. 네. 예, 그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슬람이요? 네, 알겠습니다. 터번을 쓰라고? 추우니까? 터번, 예, 예. 터번은 머리가 이거 가리는 시기철이 거고. 되나? 터번? 예.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요. 이거?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잡정보센터 특집 전부터 저희가 함께 해왔는데요. 특집과 함께 날개를 가진 분이에요. 맞아요. 커리 칼리지 김소환 강사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가을의 전설이 무색하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용도 곧 끝이 나는데요. 오늘 이제 IT 기업 이제 곧 채용이 팍팍 뜬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비상했다는 표현이 좋습니까? 비상, 날개를 비상했다는 달았다는 아, 표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드린 그 표현들을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잡정보센터 가을 특집입니다. 가을의 전설은요. IT 업계 중 신화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외국계 기업 중 B.O.B.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자, PD, 기자, 또 저희 같은 아나운서, 또 작가, 카메라, 성우 등등 방송 언론사의 직무들, 그리고 뭐 정말 그러니까 전설 같은 기업들, 맞아요. 전설 같은 직무에 대한 특집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이 IT 기업이죠. 민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그 얼마 전에 옥스포드인가 어디서 조사한 걸 보니까요. 네네. 21세기에 대체될 직업 100개를 뽑았더라고요. 그중에 판사도 없어진대요. 네. 그리고 금융권 관련된 펀드 매니저도 없어지고 요리사도 없어질 가능성이 뭐 80% 이상. 근데 유독 컴퓨터와 관련된 개발자, 기술자들은 없어질 가능성,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확률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분야 중에 하나고 아까 오프닝 그 제작진이 만들어준 영상 보니까 저는 굉장히 또 감동했는데 네. 그 판교에 있는 뭐 파주도 그렇지만 판교에 있는 회사들이 뭐 게임 회사도 있고 뭐 ICT 인프라 회사들도 있는데요. 그쪽에 있는 회사들이 꼭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작은 중견, 중소기업들도 탄탄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직자들의 인기가 사실 삼성 SDS라든지 이런 소위 개발 회사들이 작은 기업들보다 인기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뭐 회사들보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신다면 좀 하반기 끝나가긴 하지만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IT의 전설. 저희가 뭐 대충 감은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컴퓨터를 켰을 때 시작 화면이 나오는 곳이죠, 그렇죠? 그쵸.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쵸. 어디입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검색창, 검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글로벌 회사인 줄 몰랐어요. 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해외 쪽 그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 저희가 또 2부 쪽엔 또 해외 취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서 또 이해를 하신다면 주목해서 볼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경쟁률이 2014년 홍보 업무 같은 경우에 아마 2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홍보 직무가. 근데 1,900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 1,900명. 그리고 거기에서- 1차 서류 전형 통과자가 3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900명이 응시를 해서 27명이 1차 통과를 했고 2일차를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3명으로 압축시킨 아, 3명 중에 제 생각에 1명 정도. 그러니까 경쟁률로 따지면 이게 얼마야? 1,500대 1 뭐 이런 거지. 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고 사실 내일 제 주변의 학생도 네이버 홍보 직무에 면접을 봅니다. 아, 이게 27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만큼 정말 경쟁률이 아주 심한 회사 중에 네. 하나고 이게 왜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지를 저희가 이제 뒤에 이 회사만의 어떤 독특한 채용 프로세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방금 전에 그 친구 네. 스펙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따 오후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거 얘기해야 돼? 인하대. 이나대. 네, 그래요? 인하대 안에 그 컨텐츠 보고 있을 것 같아. 당황스럽네. 괜찮아요. 예. 수지야 건강하지? 이름을 이따 얘기하면 안 보자고. 돼요. 네, 수지 씨. 그렇죠. 아니, 전공도 좋고 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이버는 올해 저희가 취업인 뉴스에서 대학생들이 제일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였고요. 예. 또 여성 차별이 가장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여성분들에게는 참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그렇죠. 이렇게 시끄러운 공채 시장에서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특이한 채용을 하는 게 그 공채를 진행을 안 해요. 공개 채용이라는 게 없어요. 그 뭐냐면은 그 인사팀 주도적으로 하는 채용 방식이 아니라 보통 이제 공채라고 하면은 인사팀에서 각 부서별 어떤 채용 직무별 수요를 받아서 그 모집 요강에다 쭉 이제 나열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사팀은 그냥 진행만 하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업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채용 진행만 하고 각 부서에서 그냥 진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팀에서 우리가 좀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홍보팀 내에 그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모집 요강을 띄우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필요하다.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소위 탑다운이 아니라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바텀업, 밑에서. 바텀업 방식으로 해당 그 채용 소요가 있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어떤 스펙이라든지 또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미리서부터 좀 챙겨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게 독특한 약간 채용 방식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수평적 구조. 아유, 내가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채용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외국계 그럼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채용 방식에 있어서의 수시 채용과 입사한 다음에 성과에 있어서의 인센티브가 이제 직원들 역량에 따라 좀 다르게 지급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가 채용도 공개 채용으로 안 하고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나 성과도 굉장히 폭이 큽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직자들의 선호도 아주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 사업부나 팀에서 책임지고 사람을 자, 뽑는다는 우리 저기 건데. 10명 필요해요.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인사팀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모든 인원을 또 다 뽑아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보통 한 2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 5명?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채용을 해서 채용을 하더라도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자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좀 여유 있게 뽑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자, 모든 부서에서 뭐 지금 얘기한 대로 한두 명 필요해도 너댓 명 얘기할 그렇죠. 테고 좀 많이 뽑아달라고 올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네이버 채용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1000대 1. 그러니까 많이 몰리지만 많이 뽑지는 않는다는 거. 그만큼 네. 좀 희귀한 채용을 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채용 규모 어느 정도이고 전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송아 쌤께서 지금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기업 네이버. 네이버와 함께 이렇게 비상, 날개를 달 친구들은 누가 있을지 네, 네이버 그럼 채용 특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원 수로 따지면 2,400명 정도가 되고요. 2015년에는 230명이 수시 채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말씀드렸듯이 2003년 이후에 공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필요한 인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왜 이런 채용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네이버 부사장, 김진희 부사장의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IT 산업은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3년, 5년 단위로 급속도로 바뀌는 이 산업을 공개 채용을 통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넓어지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채 제도는 너무나 느린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수시 채용이라는 건 공채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한 번에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럼 네이버의 공개 채용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전형은 굉장히 간단한데 저는 실제 이 서류 심사 기간에 대해서 네이버 서류는 1분이다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작성하시기 전에 어떤 필요 충분적인 어떤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1분이면 다 작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간략하다는 점. 그래서 어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뒤에는 1차, 2차 면접 전형을 거쳐서 입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서별로 굉장히 전형이 상이한 부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UXP 체험, 워크숍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들을 채용을 할 때 10박 11일간의 장기 합숙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떤 MT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프로젝트라든지 과제를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을 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뽑을 때는 이런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거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 선발에 있어서는 이 D2 캠퍼스 페스트라는 것을 엽니다. 그래서 개발자 경진 대회인데요. 그래서 수준급의 실력자에게 신입 채용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다양하고 또 특이한 제도가 네이버에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갔다가 아니라 정말 실력 위주의 평가가 채용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황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을의 전설 그 비주가 좋네요. 네, 좀 재즈 고급스러워진 바이올린 느낌이 네.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송아 쌤한테 들어보니까 이 사업부마다 또 채용 절차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실력 위주로 좀 뽑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은 근데 임종환 뭐 쌤이 어디든 이렇게 뭐 실력 위주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디든 당연한 실력 건데. 위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는 그야말로 이제 직무 위주의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때도 성과가 나면 성과를 더 내는 사람에게 높은 인센티브를 주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NCS 성향 말고도 그 전부터도 원래 이제 네이버는 이제 그런 경향이 강했고 사실은 네이버뿐만은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이제 IT 특집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네이버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일 네. 하게 된 기업이라든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목요일 하게 될 기업 정말 할 어디예요? 말이 너무 많은데요. 어디입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띄워줘요. 아니에요. 약자. 약간 그 영어 힌트를 여자 영어 이름 같은. 아 그래? 예, 약간 뭐 제인 뭐 이런 느낌의 회사인데 사실 그 회사 조사하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 회사는
대표님부터 뭐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잘 몰라요. 아, 모른대요. 잘 모르는데 이제 이쪽 IT 업계를 꿈꾸는 분들은 정말 꿈의 직장,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정말 저기 한 네이버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어딜까요? 그래요. 그렇기 궁금하네. 때문에 개인별 어떤 성과주의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조사를 네. 해보니까 네이버 신입사원 연봉이 4천만 원이래요. 세후 세 전이겠죠. 세전. 네, 세전 4천인데 꽤 많지는 않네요. 예. 이게 이제 평균이니까 같이 입사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3천 중반,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반면에 아, 우리 직군별로 그렇죠. 차이가 크구나.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든지 아까 전에 송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UX, DP, 디자이너 전형 이런 분들은 5천만 원 이상 육박하는 야, 연봉인 정말 거죠. 전문 직군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입사 동기여도 흑수저, 금수저가 아닐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특이한 구조의 인센티브 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요. 네. 이게 네이버 평균 연봉이 6,8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6,800이 있던데.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숫자이기도 해요. 왜냐면 6,800이라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프트웨어 그 직군뿐만이 아니라 임원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꼭 신입사원뿐만이 아니라 임직원의 어떤 인센티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연봉 말고 또 연봉 네이버 말고도 장점은 사실은 오늘 내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이 부분인데 뭐 이렇게 놀랬어, 제가 여쭤보고 그렇게. 아니 난 너무 놀래. 정말 왜냐면 제가 있었던 회사들이 이제 제조업체다 보니까 거의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수평적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9 to 6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뭐 12시에 출근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의 어떤 직무에 일만 따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책임 근무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맡은 일 다 끝나면 오후 3시라도 이제 퇴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더 제가 놀란 게 본인 전결제. 뭔 소리야, 이게 뭐예요? 내가 휴가를 내가 결제를 올려서 내가 승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승재가 만약 아프다. 그래서 김승재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휴가 내겠습니다. 휴가 내서 그런데 내가 너 휴가해. 휴가네. 뭐 이런 느낌이네. 이렇게 그냥 그게 자기가 가능해요? 그거 나도 놀랐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직원 개인에게 권한을 주되 인센티브라는 어떤 이런 성과 가지고만 우리는 평가를 하겠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뭐 그 주관적으로 네가 어떻게 시간을 운영하는지 또는 휴가 기간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외국계 당신 느낌의- 편할 대로 하되 그렇지. 하는 일은 잘해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보면 균형 있게 주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사회에서 초년생인 신입사원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컨트롤하기가 주도적으로 쉽지 않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 회사가 인기가 많은 게 네.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본인 정결제 그 다음에 복장이 정말 자율적이에요. 여긴 반팔을 입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여름에. 반바지도 입고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보니까 엄영진 채용 담당자라고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채용 설명을 하는 걸 봤는데 복장이 정말 캐주얼하더라고요. 반팔에 뭐 면바지에 그냥 뭐 운동화, 그냥 정말 그 구글 뭐 어떤 이런 실리콘밸리에 데이트 있는 나갈 때 뭐 그런 거. 그 복장. 데이트 나갈 때 그렇게 가요? 본인? 아니 편하게 데이트. 아, 이제 오래된 좀 커플 캐주얼하게. 오래된 커플들 만날 좀 때. 깜빡이 예. 켜고 들어와. 아니 알겠습니다. 데이트를. 네. 그래서 그만큼 자율적인 어떤 이런 직원에게 혜택이 많은 회사다. 그래서 인기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네. 이렇게 휴가는 이건 내 놀랐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요. 구속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율적인 분위기를 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좀 많이요. 네, 많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보니까요. 네이버가 올해 분기 첫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또 작년에는 연매출을 뭐 3조 원을 끊었다고 하는데 잘 나가는 포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좀 가장 잘 나가는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가 이것도 참 이건 놀랐는데요. 이 회사가 이윤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연매출이 3조고요. 지금 올해 매출이 4조를 예상하고 있고 4조요? 4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거의 야, 대기업 쪽이 뭐야? 25%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뭐 원가라는 게 딱히 LG가 1조 안 되지 않아요? LG가 영업이익 1조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돈 번 것들을 직원들에게 정말 복리 후생 이런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의 수익원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아마 네. 우리 그 영상을 보시는 구직자들이 가장 친숙한 게 이제 검색 광고 쪽. 근데 검색 광고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특히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 구직자분들이 유념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네이버 라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콘텐츠 사업들, 웹툰 이런 사업군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검색 광고 수입이 한 72%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메인이긴 한데 다른 사업군들을 지금 2015년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라든지 컨텐츠 사업 쪽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라인의 또 브라운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아서 캐릭터 사업도 좀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인재상을 저희가 좀 물론 이제 이 수평적인 문화에서 인재상이라는 게 크게 뭐 중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네. 네이버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이것도 놀랐어. 너 왜 놀랐어요? 인재상이 없어 이 회사는. 거봐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인재상 자체가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여름나라 기적 때도 많이 다뤘던 게 이제 뭐 CJ의 뭐 강유 인재다, 삼성의 뭐 창조다, 현대차의 뭐 글로벌 마인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네. 이 회사는 아예 인재상이 없고요. 이게 왜 인재상을 제시하지 않았는지는 아까 임송아 쌤이 그 부사장님 말씀 인용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적으로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나는 도전적이다, 뭐 정직하다, 되도 않는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어? 되도. 그러니까 되게 본인이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입장에선 또 솔직하게 그게 되도 않다기보다는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꾸미는 그렇지. 본인을 꾸미는 형용사들이 많을 경우에는 굳이 좀 그러실 좋아하지 필요는 않을 수, 없다고.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 헛수고다. 네. 네, 정리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이 정해진 인재상이 없다가 아마 뭐 가장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채용에 대해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지원 자격이나 또 전형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송하 쌤께서 알려주시죠. 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면 내가 왜 네이버를 안 갔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 네이버 신입사원 자격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바를 봤을 때 이 자격 요건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뭐 졸업 예정자 대상 학사나 석사고요. 전공, 영어 성적, 학점, 연령 이런 거 아무 자격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작성하는 란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 뭐 군필자라든지 뭐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요 정도로만 아주 기본적인 사항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서류 전형 조금 살펴볼 텐데요. 네이버 서류 전형 당연히 학점, 영어 성적 말씀드렸듯이 쓰는 란도 없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충분한 역량을 녹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 항목은 이제 사전 과제에서의 인터넷 산업에 대한 직무의 열정, 관심, 그리고 논리력, 분석력, 사고방식을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잘 녹여내시는 게 정보 위주로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면접 전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면접 전형 역시 인터넷 서비스와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 열정, 그리고 의사소통, 표현력,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등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저도 한 가지 이제 네이버의 향후 산업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네이버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의 백화점을 꿈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컨텐츠라든지 어떤 통신 산업에 넘어서 앞으로는 어떤 인터넷 쇼핑몰을 넘어서 이제 네이버가 어떤 대형 유통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꾀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런 부분으로 주력해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하 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스펙보다는 어떤 직무 전문성, 아까도 뭐 조민혁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또 그러면서도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사실 뭐 IT 회사라고 해서 직무 전문성만 본다. 물론 전문성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뭐 UX DP라든지 뭐 D2 테스트 뭐 이런 뭐 아주 특별한 전형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신입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해요. 네이버에서. 여기 네. 이제 근무하고 계신 이제 최선주, 이분은 굉장히 생소한데 최선주 네이버 네. 부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왜 IT 기업에 그중에서 네이버며 지원한 뭐 홍보면 홍보, 개발이면 개발 이런 분야에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평범한 질문을 던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뒤에 게 굉장히 저는 좀 기억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 면접관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으면 그 의견을 갖다가 내가 면접관이 그런 의견이 있었군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좋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선주 부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누구냐면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원래 면접 시간은 30분이지만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면접 진행 시간은 30분인데 1시간 동안 서로 싸우듯이 토론하다가 끝나고 나갈 때는 오늘 뭐 임성환 씨 즐거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제 막 이렇게 다투다가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뭐 하다가 곧자, 자 면접 곧자,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곧자. 김승현 씨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이러면서 말한 사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약간 제가 볼 때 좀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긴 한데 공가사를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볼 때는 면접 볼 때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되 끝난 다음에는 서로 간에 그 같이 면접을 봤던 경쟁자긴 하지만 어떤 에티켓을 지켰던 그런 사례들이 좀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네, 나는- 기억에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뽑혔겠죠? 그 사람을 뽑았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피곤했나 보다. 저는 뭐 피곤했다고? 피곤해. 안 뽑았다면 피곤해서 안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응. 조직 내에서 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또 워낙 알교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또 근데 그런 아마도 일이 이제 있을 수 네이버는 이런 스타일을 좀 IT 회사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할 때는 하고 또 이제 업무 외적일 때는 또 서로 간에 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민혁 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왜 갑자기 또 날 여기 좋아하지? 나오는 많은 게스트 분들이 말을 잘하시지만 대본에 할 의존하지 말을 않고 본인이 생각한 바를 얘기하는 그런 게 참 재밌는데 네. 그거 오해야. 결과적으로 부사장님 나 암기력이 떨어져서 대본이 길면 그렇구나. 싫어. 알겠어요. 네. 좀 가만 좀 있어봐야죠. 그리고 어쨌든 이 최 부사장 뭐야? 부장님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면접한 사람들 내 생각을 올바르게 얘기하고 그 저쪽에서 어떤 그 지적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멘붕이 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리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신력, 집중력 갖고 있는 사람을 좀 뽑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순발력도 보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게 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좀 논리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쌤의 가중 주종목이죠. 네, 자소서 그렇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인사팀에서도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특별하게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이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다 보니까 실무에 계신 홍보실의 원윤식 부장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원 부장님. 네. 뭐 아까 전에 임성환 쌤이 아주 잘 그 정리를 해주시긴 했는데 학교나 학점 어학 점수보다는 여기도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우리는 높다. 특히 왜 네이버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거 되게 한마디로 지원 동기겠죠. 단순한 것 같지만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줘야 되고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이버와 IT 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강조드린 대로 3가지 사업군이 있는데 그냥 유독 검색 얘기만 계속 한다라든지 또는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검색창 주로 이용하고 어플리케이션 주로 연다 어떤 이런 직무에 대한 관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면 네. 역시 감점을 당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 얘기가 저는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자기소개서는 굵고 짧게 핵심적인 내용을 쓰래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 말씀을 했어요. 문장이 길면 감점이다. 한 문장이 3줄을 넘어가면 우리가 읽기가 어렵고 실제로 읽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글 자체가 그냥 길어도 감점이라고 아예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IT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글쓰기나 이런 거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맨날 코딩만 하고 뭐 이렇다 보니 소프트웨어만 프로그래밍 언어만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고 지원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그렇네요. 같다. 나는 네.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네. 뭐 홍보 분야 같은 데는 뭐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쓰니까 좀 글 쓰는 그러니까요. 능력도 필요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직군별로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글도 써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인사 제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좀 특별하게 내가 지원한 직무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네이버 파워블로거였었는데 한 2년 동안 파워블로거였었는데 네이버와 관련된 또 블로그 활동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길게 쓰면 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문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블로그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또 어떤 그 테마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그렇죠. 글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팁을 드려본 바입니다. 네. 자 민혁 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지원한다고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좋아할 거지 않아요? 그죠?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싫어요 네이버. 왜요? 네. 왜요? 네이버 같은 이런 좀 경직되고 딱딱한
뭐가 딱딱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개인의 수평적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이런 소위 대기업 느낌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그 인센티브 성과로만 평가하는 좀 건조한 회사. 아하. 아마 이런데 회식도 없을 거야. 어떤 아마. 좀 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 갑자기 그 대표 의장 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서울대 전자공학과 나오시고 계시자 이혜진. 예예예. 하여튼 네, 뭐 그분의 어떤 성향 자체가 아무래도 엔지니어시다 보니까 그야말로 개인이 일한 성과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주장 그 조직 문화에서 저는 솔직히 좀 선호하진 않지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첫 번째 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어학 쪽에 강점이 있다면 소위 이제 글로벌 역량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검색이나 이런 쪽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 사업 그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이제 라인이죠. 이 라인 써요? 김승희 아나운서? 라인은 저기 비공식용으로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나 회원 수가 여기 나 또 놀랐어. 왜요? 10억 회원이 10억.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다른 10억이야. 일본이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외국 있는데, 사람들이 또 외국 많이 사람들이. 한다고 아니, 전 들었어요. 세계가 70억인데 여기 10억 그 특히 일본 쪽하고 동남아 쪽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잘하신다거나 어쨌든 근데 뭐 동남아도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 그 능력이 좀 우수하신 분은 글로벌 역량을 펼치기 위해서 라인 쪽에 지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는 경력사원 전형이 또 있어요, 여기가. 제가 아까 신입 공채가 물론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2016년 4월에 또 엔지니어 경력 공채가 있었대요. 실제로 면접도 전화 인터뷰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소위 전형들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혹시 영상 보시는 그 판교에 근무하고 계신 한 2년이나 한 3년 차 정도 되시는 IT 종사자분들께서는 이런 경력직 소위 그 이직 루트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몰랐었어요? 4월에 한 거? 저는 이거 몰랐어요. 엔지니어 전형, 엔지니어 IT 쪽 경력 공채는 사실 쉽게 그런 진행하기 따로 어렵.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요런 것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본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지. 네, 여기 회사 자체가 막 이렇게 크게 모집 공고를 띄우고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상시 네. 채용이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2015년 이후에 연매출 3조 시대 열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24개 프로젝트 팀이 꾸려졌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게 24개 프로젝트 팀 중에서 네. 14개 팀의 리더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래요. 그러니까 팀 리더가 보통은 기획이라든지 소위 그 인문학 전공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회사에서. 근데 이 회사는 역시 회사의 특징에 맞게끔 네. 개발자가 팀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력사원들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혁 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신압으로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은 네이버. 우리 컴퓨터 네. 할 때 네이버 맞아요. 안 하면 이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뭐, 네이버만 키는 사람들 메일 주소 봐도 네이버 제일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저력이 있다는 얘기일 테고 또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튀진 않지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끝으로 네이버에 지원하시는 분들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지원하실 분들은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단순히 IT 업이라고 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이 회사 그리고 여기 지금 판교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사들도 제가 보니까 뭐 백팩 메고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직장 생활 하듯이 그런 소위 꿈의 직장 복장 뭐 이렇게 출근하시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접하셔서 너무 환상을 갖고 전 지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네이버로 우리가 오늘 이제 방송을 했지만 내일 다루게 될 기업들은 더 대단하고요. 그렇구나. 모레 또 마지막 날 올해가 하게- 궁금하네요. 모레도 내일 제시? 앨리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유, 궁금해요. J로 시작하는 이 J? 회사 정말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방송. 네. 네, 오늘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 기업이죠. 네이버 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뵙겠습니다. 네. 자, 커리어 클래스 임소왕 선생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직업방송